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장례식장이야. 나는 못 가. 엄마 칠순이 더 중요해. 그리고 지금 공항이야. 우리 엄마 칠순 잔치가 내일이잖아. 그래도 장례식이라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야. 이미 다 예약해서 취소도 안 돼. 항공권도 리조트도 취소 안 돼. 아버지 장례식이라고! 당신 혼자 하면 되잖아. 나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며느리는 그렇게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72살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도 사돈과 짠 계획을요. 과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200억짜리 건물에서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박영숙은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자리. 그 빈자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며느리의 빈자리였습니다. 오후 3시, 장례식이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어요. 영숙의 눈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며느리 윤서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영이는 아들 도연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45살 대기업 임원인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장모님 칠순 잔치가 이미 잡힌 일정이라서요. 도연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미리 예약한 거라 취소가 안 됐대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입술을 꽉 다문 채 손에 쥔 염주알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시아버지 장례식을 빼먹고 여행을 가? 장례식장에 며느리가 안 왔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영숙의 귓가에 모든 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휴대폰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더니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죠. 순식간에 장례식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어머, 지금 하와이에 있네? 해시태그 좀 봐요. 가족여행이라고. 영숙의 옆에 서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조카, 이거 좀 봐. 아주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줬어요.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하와이 해변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며느리 서영.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옆에는 사돈 부부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었죠. 사진 아래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여행. 행복한 칠순. 업로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 바로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돌려주며 말했죠. 그래요. 잘 놀고 있네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속삭였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가?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영숙은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4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쌓아온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장 복도. 영숙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세입자 노부부였습니다. 65살의 김씨 부부. 강남 빌딩을 30년간 관리해온 이들이었죠.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노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셨어요. 영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느님은 안 보이시던데요? 칠순 잔치 때문에 못 온대요.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죠. 노부인이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회장님이 그렇게 사장님만 믿으셨잖아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부딪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무렵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75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 최 노인이었어요. 영숙 씨. 최 노인은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였죠. 회장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최 아저씨.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최 노인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그리고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하나 더 꺼내더니 영숙에게 잔을 건넸죠. 한잔 하시소. 아저씨,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거 아닙니까? 영숙은 잔을 받았습니다. 최 노인이 소주를 따라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회장님이 마지막 몇 달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서류 정리한다고 밤마다 고민하시더라고. 영숙이 최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서류요? 글쎄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최 노인이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며느님네 친정하고 먼 리조트 계약건이라던가. 리조트요? 그래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 노인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서류함을 확인해 보라고. 영숙 씨한테 꼭 말하라고. 아저씨, 그 말씀을 하실 때 회장님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죠. 장례식장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영숙은 영정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밤 10시, 장례식 첫날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장례식장 밖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비가 우산을 때렸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사장님, 세입자 노부부였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사장님, 이거.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한 달 전에 저희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노부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장님, 며느님,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빌딩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노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님이랑 외국인들이요. 뭔가 서류를 주고받더라고요.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노부부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사장님께 꼭 드리라고요. 영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느껴졌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차에 탄 영숙.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USB 하나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죠. 영숙에게 내가 이걸 못 전했다면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꼭 보세요. 사랑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주차장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영숙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새벽 4시,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최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서류함을 확인해 보라고. 영숙은 복도를 걸어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영숙은 불을 켜지 않고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을 그 자리. 손으로 책상을 천천히 쓸어내렸죠. 당신,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 둘이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영숙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때는 다들 행복했는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맨 위 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사돈 리조트 투자 계약서, 정씨, 며느리 서영이의 성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가락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계약서, 투자 약정서, 대출 서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이름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투자 금액은 50억. 담보는 강남 빌딩. 이게 무슨... 영숙은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 명의로 큰 돈이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며느리 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계약 날짜를 봤습니다. 작년 8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 소견이 나온 직후였어요. 당신,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5시.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봉투 안쪽에 뭔가 더 있었거든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휘갈겨 쓴 글씨. 계약 내용 이상함. 도연이한테 물어봐야 함. 서영이가 주도한 것 같음. 변호사 상담 필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새벽 5시에 누가 왔을까요? 영숙은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세입자 노부부였어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런데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노부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노부인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사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화면에는 빌딩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15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어요. 영상 속에 며느리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외국인 3명이 따라 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부부가 대답했어요. 며느님이 건물을 구석구석 안내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서영이 외국인들에게 건물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비 한쪽에 앉아서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노부인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서영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저 도장?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도장 아니에요? 저희도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노부부가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그 사람들이랑 1시간쯤 있다가 나가시더라고요. 영상에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확히 1시간. 그리고 이틀 뒤에 노부부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사돈 어른들이 오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며느리의 친정 부모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며느님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잘 안 들렸는데. 노부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소리가 녹음됐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좀 멀리서 녹음된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어요. 그래서 회장님 명의로 다 처리됐어?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님. 서류는 다 정리됐어요. 며느리 서영의 목소리였죠. 도연이는 뭐라고 하던? 걱정 말라고 했어요. 시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곧 정리될 거라고. 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곧 정리될 거라고.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노부인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남편 장례식을 빼먹고 여행 가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했어?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사장님, 이 영상 파일 드릴게요. 노부부가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한테 부탁하셨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 녹화해 두라고.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1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물 CCTV를 특별히 잘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영숙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작은 물건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힘내세요. 노부부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항상 사장님 편이에요. 노부부가 돌아가고 영숙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 2개, 어젯밤 받은 것과 오늘 아침 받은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정비서, 남편의 오랜 비서였던 사람이었죠.
사장님,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영숙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비서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례식 때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서류가 뭔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언제 괜찮으세요? 오늘 오전이요. 급한 일이에요. 영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아침 7시. 알겠어요. 10시에 뵙죠. 네, 사장님.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서재로 돌아갔어요. 책장 뒤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어젯밤엔 못 봤던 거였죠.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영숙에게 마이너스 꼭 보세요. 영숙은 책상 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어요. 폴더 이름은 진실. 안에 파일이 1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을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일.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누르려다가 또 멈췄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검은색 세단. 속도를 늦추더니 집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영숙은 커튼 뒤로 숨어 밖을 봤어요. 차는 한 5분쯤 서 있다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영숙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 목록이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1부터 내가 죽으면 12까지. 영숙은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당신이 대체 뭘 남긴 거예요? 창밖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USB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계약서도 함께 넣었죠. 일단 정비서를 만나보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장례식이 끝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정비서를 만나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차가웠죠. 정비서에게서 받은 서류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리조트 투자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서, 그리고 며느리와 사돈의 사진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며느리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숙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서영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새로 산 것처럼 반짝이는 하이힐, 흰색 정장에 명품 가방,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시고 사인하셔야 해요. 서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밀어서 영숙 쪽으로 보냈죠. 영숙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뭔데? 빌딩명의 이전 서류요. 서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서영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다 적어뒀거든요. 작년 6월에요. 영숙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소재 빌딩. 현재 시세 200억 원. 명의를 윤서영에게 이전함.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0억짜리 빌딩을 그냥 넘기라고? 그게 아버님 뜻이었잖아요. 서영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집에 계시면 돼요.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씩. 200만 원.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남긴 200억짜리 빌딩. 그 대가가 매달 200만 원이라고. 도연이는 어디 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요. 바빠서 못 왔어요. 서영이 시계를 봤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네. 이미 빌딩이 담보로 잡혀 있거든요.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담보? 네. 리조트 투자 때문에요. 서영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50억을 빌렸거든요. 내 남편이 언제 그런 계약을 했어? 작년 8월이요.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요. 영숙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계약서, 대출 동의서, 담보 설정 서류.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도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명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남편 글씨체와 달랐죠. 이 서명, 이상한데? 어머님, 그때 아버님 손이 떨리셨잖아요. 서영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으니까요. 영숙은 서영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화장이 완벽했어요. 눈썹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죠. 너, 장례식은 왜 안 왔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서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친정 어머니 칠순 잔치가 미리 잡혀 있었잖아요. 하객들도 다 오기로 했고. 하객? 네. 100명 넘게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영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장례식을 안 온 거야?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도연이도 괜찮다고 했고요. 도연이가? 네. 남편이니까 제일 잘 아시잖아요.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너 지금 장난해? 어머님? 남편 장례식을 빼먹고 하와이에서 웃으며 사진 찍는 게 이해할 일이야?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SNS는 봤어. 다들 봤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혼자만 본 게 아니야. 조문객들이 다 봤다고. 그건 해시태그가 뭐였지? 행복한 칠순? 블레스트? 서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영숙이 서류를 서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사인 못해.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아버님 뜻이에요. 거부하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네. 계약서가 다 있잖아요. 아버님 도장도 찍혀 있고.
영숙은 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서영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사인 안 하시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서영이 일어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또각또각. 아, 그리고요. 문 앞에서 서영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시골집으로 가실 거면 빨리 가세요. 이 집도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 집도? 네. 여기도 담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몰랐어요? 아버님이 이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는데. 서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영숙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찻잔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서류 더미를 다시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어요. 서류 사이에 작은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 서영의 손글씨였어요. 정사돈 회장 미팅 마이너스 부산 리조트 마이너스 11월 3일 오후 2시. 11월 3일.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면 장례식이 한창일 시간.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례식 날. 미팅을? 친정 어머니 칠순 잔치가 아니었어요. 하와이 가족여행도 핑계였죠. 진짜 이유는 사돈과의 비즈니스 미팅.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검색했어요. 서영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사진들을 넘겼어요. 하와이 해변, 리조트 수영장,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배경이 리조트 회의실이었어요. 서영과 사돈 부부, 그리고 외국인 남자 2명. 모두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해시태그. 성공적인 미팅. 새로운 시작. 업로드 시간은 11월 3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2시. 정확히 장례식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 번호 없음. 어머님, 남편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손녀 수빈이가 다칠 수 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빈이를 건드린다고? 즉시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너 지금 어디야? 학교에요. 왜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협박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다칠 수 있어요. 내 손녀까지 건드리겠다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USB들을 꺼냈습니다. 3개. 남편이 남긴 것 하나. 세입자 노부부에게 받은 것 하나. 그리고 서재에서 찾은 것 하나. 모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영숙은 노트북을 켰어요. 첫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내가 죽으면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결심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앉아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서재는 어두웠고 화면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상했어. 도연이가 자꾸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처음엔 회사 일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이가 주도하고 있었어. 사돈네 리조트 사업이래. 50억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더라. 빌딩을 담보로 잡으면 된다고. 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가 울더라. 이미 계약금을 넣었다고. 취소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사인했어. 바보같이. 남편의 목소리에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영숙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석 달 뒤에 또 왔어. 이번엔 집까지 담보로 잡자고.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는 거절했어. 소리까지 질렀지. 그런데 도연이가 그러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버지가 치매 오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라고. 치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멀쩡했어, 영숙아.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다고. 그런데 걔들은 남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내가 죽거나 치매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영숙은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기는 거야.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서영이와 사돈네 짓이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도연이도. 파일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죠.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변호사를 만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대. 사기와 강요가 있었다고. 영숙은 메모를 꺼내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대.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어. 녹음도 하고 CCTV도 확인하라고 세입자한테 부탁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빌딩은 원래 내 거야, 영수가. 내가 번 돈 아니야. 우리가 함께 모은 거지.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썼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 모든 재산은 내 이름으로.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서영이 손에는 한 푼도 안 가게. 파일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12개 파일을 모두 들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며느리와 아들의 눈을 피해야겠다고.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까지만. 서류들과 USB는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오전 8시.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시골행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의 고향,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 버스는 3시간을 달렸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졌어요.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오후 12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남편의 생가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심었던 나무.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거든요. 영숙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오후 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소주병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영숙 씨,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최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며느님이 서울서 왔다 갔다고. 아저씨도 아세요? 영숙이 자리를 내줬어요. 시골이 좁제. 다 알지. 최 노인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소주병을 열었어요. 한잔하시소. 아저씨. 회장님 생각하면서 영숙은 잔을 받았습니다. 최 노인이 소주를 따라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셨습니다. 한 잔, 2잔. 영숙 씨. 최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여기 오셔서 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갑자기 죽으면. 최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숙 씨한테 모든 진실을 말하라고.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리조트 계약이 사기라고 했어요. 최 노인이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서영이 양반이 처음부터 노린 거래요. 회장님 재산을.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이 다 모아놨대요.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어놨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또 최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위험할 수 있다고. 위험?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걸린 일이라. 최 노인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른다고. 영숙은 어젯밤 받은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다칠 수 있어요. 알아요, 아저씨. 영숙이 소주잔을 비웠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잘했어요. 여기선 내가 지켜줄게요. 최 노인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친구로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돌아갔어요. 영숙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수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할머니 찾아요. 집에 안 계시다고 난리예요. 영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시골에 있어. 시골요? 왜요? 잠깐 쉬려고. 할머니 피곤하거든. 할머니. 수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싸우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수빈이 울먹였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해요. 엄마한테. 수빈아. 영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 어른 일이야.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아지죠? 그럼 괜찮아질 거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 보러 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아들 도연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 며느리 서영에게서 문자가 5통,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은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숙아, 빌딩은 내 거야. 절대 빼앗기지 마. 안 빼앗길 거예요, 당신.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 남편과 함께 보던 달이었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새벽 3시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집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구일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차는 5분쯤 서 있다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소리 없이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최노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저씨, 방금 집 앞에 검은 차가 왔다 갔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문 잠그고 자요. 영숙은 집안을 돌며 문을 확인했어요.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이 남긴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어요.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 내가 끝까지 싸울게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골집을 떠난 지 이틀째. 영숙은 부산행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정비서가 앉아 있었어요. 56살 남편의 비서로 20년을 일한 사람. 정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찍힌 거예요. 정비서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어딘가 넓은 부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며느리 서영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옆에는 사돈 부부, 그리고 외국인 남자 3명.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홍콩에서 온 투자자들이래요. 정비서가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리조트 건설에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100억? 네. 근데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기라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정비서는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마지막 3달 동안 모으신 자료예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입금 내역. 이거 봐요. 정비서가 한 장을 펼쳤습니다. 투자 계약서예요. 홍콩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설라이즈 인베스트먼트 리모터드. 영숙이 읽었어요. 이 회사, 유령 회사예요. 정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홍콩 정부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외국인들은 배우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영숙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며느리, 악수하는 사돈,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던 거죠. 회장님이 이걸 알았을 때 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드님이 속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속은 게 아니라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짠 거였겠죠. 정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길로 가주세요. 정비서가 기사님께 말했어요. 차는 바닷가를 따라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한적한 곳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사장님.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앞에는 높은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공사 중지. 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펜스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넓은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중장비 몇 대가 녹슬어 있었고 파놓은 땅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언제 중단됐대요? 영숙이 물었어요. 작년 10월이래요. 정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투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럼 그동안 회장님 돈으로. 네. 50억이 다 여기 들어갔어요. 영숙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사장님, 저기 부동산 있어요. 정비서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거기 가서 물어볼까요? 부동산 사무소는 작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질문 좀 하려고요. 부동산 사장이 의자를 내줬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저기 리조트 부지요. 영숙이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부동산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네.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완전 사기였어요. 사기요? 네. 작년 초에 요란하게 시작했죠. 리조트 짓는다고. 사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 큰 투자자가 온다고 했어요. 100억을 넣는다고. 그래서요? 처음 몇 달은 공사도 했어요. 땅 파고, 기초 공사하고. 그 다음엔 갑자기 중단됐어요. 돈이 안 들어온 거죠.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보니 홍콩 투자자는 처음부터 없었대요. 그럼 누가 돈을 댔어요? 원래 땅 주인이요. 영숙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군데요? 서울에서 온 회장님이었어요. 성함이. 부동산 사장이 장부를 뒤적였어요. 박 회장님이었나? 강남에 빌딩도 있다고 하던데.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 어떻게 됐어요? 들으니까 돌아가셨다던데요. 부동산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불쌍하죠. 50억 넘게 날린 거잖아요. 50억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땅 사는데 20억, 공사비로 30억.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다 합치면 55억쯤 되겠네요. 정비서가 영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숙이 다시 물었어요. 경매 넘어갔어요. 다음 달에 첫 경매래요. 경매요? 네. 대출 못 갚아서요. 은행에서 넘겼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영숙은 다시 펜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부지, 녹슨 중장비, 잡초만 무성한 땅, 50억이 여기 묻혔구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USB예요. 제가 직접 받았어요.
정비서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혹시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나한테 주라고요? 네. 영숙은 USB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여기서 들어볼까요? 정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가서 들을게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정비서님, 네, 사장님.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정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걸요. 사장님 꼭 도와드리라고. 남편이.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비서가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평생 나만 믿고 살았다고.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차는 서울로 달렸습니다. 오후 6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장님, 조심해서 가세요. 정비서가 인사했습니다. 정비서님도요. 혹시? 영숙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가 따라오거나 하진 않았죠? 못 봤는데요. 왜요? 시골집에 검은 차가 왔었거든요. 새벽에. 정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위험하시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숙은 택시를 탔어요. 시골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 계속 뒤에 있었어요. 기사님, 잠깐만요. 네. 저기 편의점에 좀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내렸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검은 차가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영숙은 숨을 죽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다른 택시였어요. 시골로 가주세요. 빨리요. 밤 9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최 노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 씨 왔어요?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걱정돼서요. 혼자 두기가. 영숙은 고마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 노인이 저녁을 준비해뒀습니다. 많이 못 먹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오늘 일을 얘기했습니다.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리조트 부지요. 완전히 망했더라고요. 최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50억이 다 날아갔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랑 사돈네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최 노인이 욕을 삼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최 노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비서에게 받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마이너스 리조트 진실. 재생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당신, 뭐라고 남긴 거예요? 클릭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숙아, 내가 바보였어.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강남 빌딩 지하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 세입자 노부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노부인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노부부가 영숙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걱정했잖아요. 시골에 좀 있었어요. 영숙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셨죠? 노부인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화면이 밝아졌어요. 여기 내려오셔서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을요? CCTV를 다 저장해 두라고요. 노부인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님이 오시는 날은 꼭 백업하라고. 노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혹시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사장님께 드리라고요. 노부인이 USB를 꺼냈어요. 다 복사해뒀어요. 영숙은 USB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노부인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 영상. 빌딩 로비 CCTV였어요. 며느리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3명과 함께 로비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이게 그 가짜 투자자들이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며느님이 1시간 넘게 건물 구석구석 보여줬어요. 노부인이 영상을 빨리 감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모든 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서영이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부분 좀 보세요. 노부인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영이 서류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의 도장이었습니다. 서류에 쿵쿵 찍었어요. 저 도장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책상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노부부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틀 뒤 영상. 이번엔 사돈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영이 로비에서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세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웃으며 악수했어요. 이 영상에 소리도 있어요. 노부인이 볼륨을 켰습니다. 사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다 정리된 거지? 네, 아버님.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당연하죠. 그래야 대출이 나오니까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뭐라고 하던? 사돈의 질문. 걱정 없어요. 남편이 다 동의했어요. 서영의 대답. 그럼 빌딩은?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바로 명에 넘어와요. 유언장도 준비했고요. 영숙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저 사람들. 영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어.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장님, 파일이 더 있어요. 노부인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 달간의 영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드나든 모든 기록, 사돈이 방문한 날들, 외국인들과 만난 장면들, 모두 증거였습니다. 이거 다 복사해 주세요. 영숙이 말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다 했어요. 노부인이 USB 2개를 더 꺼냈습니다. 하나는 백업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영숙은 USB들을 받았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부탁이었어요. 노부부가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영숙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찾아야겠어요. 관리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즉시 다시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으로 빨리 가주세요. 차는 40분을 달렸어요. 영숙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아, 영숙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영숙을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내가 뭘 한 거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서영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요. 영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리조트도 투자자들도 다 거짓이었어요. 도연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난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도장 찍은 것도 몰랐어?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서영이가 아버지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 영숙이 끊어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반대했어. 끝까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세요? 내 아버지가 다 녹음해뒀어. 영숙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너도 들어봐.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내 아버지 목소리야. 마지막 석 달 동안 남긴 거.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도연아,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 내 아내 편을 들 거야, 아니면. 엄마,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법정에서.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한테 말해.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아들과 손녀한테서 떠나라고.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엄마. 도연이 불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영숙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살아서 갚아. 내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한테.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걷는 영숙.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님, 저예요. 네, 사장님.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갑자기요? 네. 지금 당장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 낡은 가게 하나가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숙이네 국밥. 소박한 글씨였어요. 영숙은 이른 아침부터 국밥을 끓였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소고기를 푹 고아 만든 육수,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최노인이었습니다. 영숙 씨, 장사 시작했구만. 아저씨, 어서 오세요. 영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맞았습니다. 최노인은 자리에 앉았어요. 국밥 한 그릇 주시소. 네, 금방 드릴게요. 영숙이 국밥을 떠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파와 고춧가루를 얹어 내놨습니다. 최노인이 한 숟가락 떴어요.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아이고 맛있네. 최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 생각이 나네요. 그 양반이 이 맛을 좋아했는데. 영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그래서 이 국밥으로 정했어요. 잘했어요. 장사 잘 될 거요. 최노인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돈을 내려 하자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안 받아요. 첫 손님인데. 그럼 안 되지. 괜찮아요. 아저씨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최노인은 고맙다며 가게를 나갔어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영숙 앞으로 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주세요. 네, 앉으세요.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영숙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웃었어요. 사장님, 여기 새로 여셨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대박이네. 저 자주 올게요. 남자는 국밥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 이철수예요. 저기 현장에서 일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씨는 웃으며 나갔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날 점심에 손님이 10명 왔습니다. 영숙은 정신없이 국밥을 끓이고 담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다 가고 한산해졌을 때 낯선 차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영숙은 창문 너머로 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 서영이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품 코트에 선글라스. 시골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서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영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서영 앞으로 갔어요. 무슨 일인데?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대출 이자를 못 갚았어요. 서영이 테이블을 쳤어요. 은행에서 압류했어요. 다음 달에 경매예요. 그래서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서영이 소리쳤어요. 빌딩 명의가 아직 어머님 거잖아요. 대출 좀 받아주세요. 내가 왜? 어머님,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우리 가족? 영숙이 서영을 똑바로 봤어요. 내 남편 장례식을
빼먹은 사람이 가족이야? 어머님, 그건 시아버지 죽기를 기다린 사람이 가족이야?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다 알아. 영숙이 끊어 말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사돈이랑 어떻게 짰는지 다 안다고. 서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남편 도장 몰래 찍은 것도.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녹음도 있어. 내가 사돈한테 한 말.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바로 명예 넘어와요라고 한 거.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오지 마. 영숙이 일어섰어요. 내 가게에서 나가. 어머님. 서영이 영숙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도연이 때문에라도. 도연이? 영숙이 팔을 뿌리쳤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 이름을 불러? 어머님, 도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아버님 생각하면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라도 도연이 좀 만나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아들 없어. 이미 죽었어. 어머님, 너희 둘이 죽였어. 내 남편하고 내 아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서영은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빌딩명에 어머님이 불법으로 가로챘다고. 해봐. 영숙이 웃었어요. 내가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차 문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손님분. 네. 저 국밥 먹으러 왔다가 이 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네. 잠깐 앉으세요. 제가 물 좀 드릴게요. 이 씨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영숙 앞에 놓았습니다. 영숙은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힘드시죠? 이 씨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어봤거든요. 네. 제 아내도 그랬어요. 돈 때문에 변하더라고요. 이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영숙은 이 씨를 봤어요. 힘들죠. 가족이 배신하는 게. 이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가요? 네.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울어도 돼요. 이 씨가 냅킨을 건넸어요. 아무도 안 봐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이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쳤을 때 이 씨가 일어섰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지금요? 네. 배고파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이 씨에게 내놓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씨가 국밥을 먹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네. 오세요. 이 씨는 돈을 내고 나갔어요. 힘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뉴스 기사 링크였습니다. 누군가 보낸 거였어요. 기사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며느리 측 시어머니 치매 주장.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윤서영 씨 측 변호사는 시어머니 박영숙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법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빌딩명의 이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영숙은 핸드폰을 쥐었어요. 화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최 노인이 들어왔어요. 영숙 씨, 뉴스 봤어요? 아저씨, 걱정 말아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최 노인이 영숙 옆에 앉았어요. 내일 병원 가요. 정식으로 검사 받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알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노인이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네요. 네. 영숙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국밥집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영숙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실. 넓은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영숙과 그녀의 변호사, 정비서와 세입자 노부부도 함께였어요. 반대편에는 며느리 서영과 사돈 부부, 그들의 변호사 2명, 그리고 구석에 아들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앞에 앉았어요. 50대 후반의 남자 판사,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남 소재 빌딩 소유권 분쟁에 대한 조정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하시죠. 서영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저희 의뢰인 윤서영 씨는 고인이신 시아버지로부터 빌딩명의 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고인의 서명과 도장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이신 박영숙 씨가 빌딩 명의를 본인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는 명백히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한 템포 쉬었어요. 박영숙 씨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난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입니다. 조정위원이 진단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들은 잠깐만요. 서영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영상이 뭔데요? 보시면 압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벽에 투사됐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작년 8월 15일. 빌딩 로비였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외국인 3명과 함께 들어오는 장면. 건물을 돌아보는 장면. 로비에 앉아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숙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온 투자자라고 주장했죠. 100억을 투자한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 회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 회사입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변호사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서영이 도장을 꺼내는 장면, 서류에 쿵쿵 찍는 장면, 고인의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변호사가 서영을 쳐다봤어요. 그건 시아버님이 주셨어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는 장면, 책상 서랍을 여는 장면, 도장을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 모두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집 안보안 카메라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마지막 2달 동안 설치하셨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변호사가 스피커를 켰어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피커로 향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월 15일. 서영이가 또 왔다. 서류에 사인하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도연이가 울면서 부탁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월 20일. 집까지 담보로 잡자고 했다. 미친 소리다.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서영이가 그러더라. 녹음이 잠시 멈췄어요. 아버님, 치매 오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라고.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였습니다. 그럼 다 정리된 거지? 사돈의 목소리. 네, 아버님.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 회장님 명의로? 당연하죠. 그래야 대출이 나오니까요. 도연이는 뭐라고 하던? 걱정 없어요. 남편이 다 동의했어요. 그럼 빌딩은?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바로 명에 넘어와요. 유언장도 준비했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어요.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돈이 말을 더듬었어요.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영숙의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녹음이었어요. 영숙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3달이래. 길어야 6개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빌딩은 내 거야. 내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서영이 손에는 한 푼도 안 가게. 그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기다렸어.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고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한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조정위원이 양쪽을 쳐다봤습니다. 윤서영 씨, 할 말 있습니까? 서영은 일어서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정위원이 서영의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이 사건은 조정위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조정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조정위원님,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형사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형사고소요? 네. 사기, 문서 위조, 명예 도용 혐의로. 서영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협의할 시간을. 협의는 없습니다.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용서는 없어요. 서영이 영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나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야. 영숙이 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 가족이었던 적도 없어.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조정위원님, 저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빌딩 명의는 당연히 저희 의뢰인 앞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봤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아, 앉아.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도연이 조정위원을 봤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뭘 하는지, 장인어른이 뭘 계획하는지. 도연아, 서영이 다시 소리쳤어요. 말 안 하면 못 배겨요. 도연이 울먹였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엄마한테도. 도연이 영숙을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약해서. 도연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사장님, 세입자 노부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비서도 함께였어요. 복도에서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이 대답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직 아니에요. 영숙의 변호사가 나왔어요. 형사 고소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빌딩 명의 확정도. 알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어요. 엄마. 도연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이제 그만해. 영숙이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 엄마,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영숙이 돌아섰어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닫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법정 대결 후 2주일. 강남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 2명, 그리고 영숙과 그녀의 변호사.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원 퇴거 명령 집행하러 왔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건. 서영이 뒤로 물러섰어요. 명령 불복 시 강제 집행됩니다.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영은 영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소리쳤어요. 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집행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도 따라 들어갔어요. 펜트하우스는 넓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강남 전경이 보였어요. 200억짜리 뷰. 하지만 이제는 영숙의 것이었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이 시계를 봤어요. 짐 싸세요. 서영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세입자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와 계셨어요? 네. 관리인이시니까 계셔야죠. 노부인이 말했어요.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짐 싸는 소리, 서랍 열고 닫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30분쯤 지났을까요? 침실 문이 열렸어요. 서영이 나왔습니다. 캐리어 3개를 끌고 명품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 챙기셨습니까? 집행관이 물었어요. 이게 다예요. 서영이 대답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서영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수빈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수빈이 영숙에게 달려왔어요. 수빈아. 영숙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수빈은 엄마를 봤어요. 캐리어를 끄는 엄마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수빈이 물었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잠깐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영숙이 손녀에게 말했어요. 나도 가? 아니, 너는 할머니랑 있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서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이 딸을 안으려 했어요. 수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을 허공에 뻗은 채. 시간 다 됐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어요. 서영은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영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끝인 거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영을 똑바로 봤어요. 열쇠. 영숙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영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서영은 열쇠를 주우려다 멈췄습니다. 그대로 나갔어요. 집행관이 열쇠를 주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영숙과 수빈만 남았습니다. 노부부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할머니. 수빈이 올려다봤어요. 우리 이제 여기 살아? 아니야. 영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시골에 살 거야. 나도. 내가 원하면. 수빈은 생각했어요. 주말에만 갈래. 평일엔 학교 가야 하니까. 영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영숙은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차갑고 무거운 금속 덩어리. 200억짜리 건물의 열쇠. 하지만 영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수빈이 말했어요. 그래. 뭐 먹을까? 국밥. 영숙은 웃었어요. 그래. 국밥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세입자 노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노부인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영숙이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노부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회장님이.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된 거야. 빌딩은 내 거야. 하지만 욕심내지 마. 팔고 편하게 살아.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사랑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울어? 수빈이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영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먼지 들어갔어. 빌딩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국밥집 단골 이씨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씨? 뉴스 봤어요. 이기셨다며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해요. 이씨가 웃었어요. 오늘 국밥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근처 국밥집으로. 영숙이네 국밥은 시골에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국밥집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국밥 3개요. 이씨가 주문했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머니, 맛있다. 수빈이 웃으며 먹었어요. 영숙도 국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었어요. 사장님, 이씨가 말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영숙이 생각했어요. 빌딩은 팔 거예요. 팔아요? 네. 남편 말대로요.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그럼 그 돈으로 반은 수빈이 이름으로 맡겨둘 거예요. 영숙이 손녀를 봤어요. 나머지는 제대로 쓸 때 쓰려고요. 멋있네요. 이씨가 웃었어요. 세 사람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 수빈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보이는 별. 할아버지가 보고 있을까? 수빈이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고 계시지.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안녕. 수빈이 손을 흔들었어요. 영숙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잘 해냈죠? 당신 말대로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가자. 수빈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걸었습니다. 불 켜진 거리를 함께. 영숙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영숙은 손녀 수빈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국밥이었죠.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수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영숙도 옆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당신 국밥 가져왔어요. 영숙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예전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아와 묘비 위에 떨어졌어요. 당신 말대로 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빌딩은 팔았어요. 욕심내지 않았어요. 수빈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돈은 반은 수빈이 이름으로 맡겼어요. 나머지는. 영숙이 웃었어요. 좋은 데 쓰려고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미안해요. 도연이는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직 못 만나줬어요. 아직은 힘들어서요. 수빈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거예요. 영숙이 말했어요. 당신도 그러길 바라시죠? 묘비 뒤편에서 뭔가 보였어요. 흰색 봉투, 돌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숙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손글씨. 영숙아, 이 편지는 내가 죽고 6개월 뒤에 여기 놓아달라고 부탁해뒀어. 정비서한테.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쯤이면 모든 게 끝났을 거야. 내가 이겼을 거야. 내 아내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속았어. 도연이를 너무 믿었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용서해줘. 내 마음이 편할 때. 수빈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국밥집 잘하고 있지? 거기서 행복해. 사람들 웃게 해줘.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사랑해, 영숙아. 평생 고마웠어. 다음 생에도 너랑 만나고 싶어. 당신. 영숙이 울었어요. 수빈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수빈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영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행복해. 두 사람은 묘소를 정리했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수빈이 손을 흔들었어요. 영숙도 마지막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 사랑해요. 차를 타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네 국밥.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가게 앞에 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 왔어요? 아저씨, 기다리셨어요? 국밥 먹으려고요. 영숙은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솥에 불을 켰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머니, 나도 도와줄까? 수빈이 물었어요. 그래. 파 좀 썰어줄래? 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장사하시네요. 이 씨,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이요. 금방 드릴게요. 영숙은 국밥을 떠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파와 고춧가루를 얹었어요. 여기요. 영숙이 국밥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한 숟가락 떴어요. 역시 맛있네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현장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 단골들이었어요. 사장님, 여기요. 네, 금방 갑니다. 영숙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국밥을 끓이고 그릇에 담고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맛있어요. 또 올게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에 가득했어요. 오후 3시 손님이 다 가고 한산해졌을 때 영숙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수빈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피곤해? 아니, 할머니 행복해. 영숙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최 노인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영숙 씨, 한잔 할까요? 좋죠. 두 사람은 소주잔을 나눴습니다. 수빈은 주스를 마셨어요. 건배,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영숙 씨, 요즘 보기 좋아요. 최 노인이 말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회장님도 좋아하실 거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 계시죠?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할머니, 저기 봐. 수빈이 가리켰어요.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노란 나비. 평상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예쁘다. 수빈이 웃었어요. 나비는 한참을 날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영숙은 나비를 바라봤어요. 안녕, 당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가게 정리를 했어요. 수빈이 도왔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학교 가야 해. 그래. 아빠한테 갈 거야? 응. 아빠가 요즘 많이 슬퍼해. 수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영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아빠한테 잘해줘. 아빠도 힘들어. 할머니는 아빠 안 만나? 곧 만날 거야. 언제? 할머니 마음이 좀 더 편해지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줘. 내 마음이 편할 때.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도연의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영숙이 말했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말에 국밥 먹으러 와. 엄마. 혼자 와. 우리 둘이서만. 네.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 당신, 제가 잘하고 있죠? 영숙이 별에게 물었어요. 별은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 영숙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아침도 맛있겠네요. 그럼요. 정성껏 끓였어요. 이씨도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달라요. 영숙은 웃었어요. 그냥, 오늘이 좋아서요.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영숙은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이 따뜻함이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국자를 든 영숙의 손이 행복하게 움직였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 한 그릇 더요. 네, 금방 갑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깁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았고 남은 것은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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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